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1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자, 일단 오늘 어떤 내용 나왔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한번 안내드린 내용인데 그게 연결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바이든 이 대통령이랑 미국의 메카시 이 공화당 하원 의장이 부채 한도 관련해갖고 서로 협상을 완료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공화당 쪽의 강경파 의원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2명 정도가 총대를 메고 앞서서 반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뒤를 따르는 20명 정도 예상되는 인원들도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의회에서 이거 통과 안 되는 거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감이 현재 떠오르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가격의 하락에 압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미국만 이러냐? 아니죠. 중국도 지금 안 좋은 모습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제조업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이 제조업 PMI가 2개월째 위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서비스업도 계속 빠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야, 제조업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줘? 그러면 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를 키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원자재 가격들까지 꾸준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니 사람들이 이거 단순하게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지금 연준에서 베이지북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금융 여건이 약간 긴축되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고용과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인플레가 조금씩이나마 잡히고 있다라는 얘기, 요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금리 인상이 멈출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를 뒷받침해주는 이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 역시 이를 뒷받침해주는 나름 긍정적인 내용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향후에 나올 경제 지표가 인플레이션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과 연결된다면 금리 인상을 위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멈춘다라고 하더라도 지표 이상의 다시 지표에 이 좀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위를 열어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위치에서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이걸 1순위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잡히면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피어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제 금리 인상 확률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말씀드리자면요. 6월을 기준으로 25bp 인상할 가능성은 대략 33.2% 기록하고 있고요. 0% 그러니까 동결의 가능성은 66.8%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장중한 때 25bp 인상할 확률이 60%를 넘어섰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지금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 시장에 나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국도 인하에 대한 이 압력이 조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경기를 살리려고 올해 하반기 안에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전망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럼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증시나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리하여 이렇게까지 총정리적으로 봤을 때 나름 괜찮다. 한숨 돌릴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맞출 수 있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68.09달러로 마이너스 1.97%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지금 반도체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AI 쪽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이 AI 전문으로 했을 때 기존의 3배로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엔비디아는 여기에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고성능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창고에 반도체를 많이 쌓아놓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게 다 매출로 연결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적자 보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흑자로 돌아서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반도체만 이러냐? 아닙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패널 장비 투자가 10년 내 최저치인데 만약에 이 새로운 제품 출시를 하려는 모습이나 아니면 판매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최근에 인도 쪽에 굉장히 큰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이게 연결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장비 쪽까지도 연결돼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 좋았던 배터리에다가 반도체 좋고 디스플레이까지 살아나? 그러면 한국에 이 소부장 관련해서 연결되는 종목이 정말 많잖아요. 야, 이것들 다 올라가면은 지수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한동안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고성장이 보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이러한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밌는 내용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 무선 충전기 허가제 이 폐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냥 저가 민증 제품만 있다면은 이 자기가 마련해 놓은 자리에 그냥 어디든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7월부터다라고 하는데 저 그러면은 이 검증이 까다로워지는 게 없어지게 된다면 너도 나도 관련 사업에 뛰어들려고 할 거고 이거 제품 인증 받은 거 판매하는 회사면은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전기차에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꿈틀거리는 이 모습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해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 자, 그리고 지금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이 한국의 중소기업 쪽부터 해가지고 계속 정부가 지원해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대기업들도 계속 뛰어드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K 컨텐츠, 이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요. 투자가 멈추지를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쪽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꾸준하게 살펴봐도 좋을 것이다. 자, 그리고 아메리카 항공 등 강한 수요로 2분기 이익 전망치 상향 얘기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항공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항공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공기 관련되어 있는 부품 관련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항공 여객이나 이런 쪽들 다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면서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가격이 14% 인상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한국의 중소 아파트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심대한 타격을 또 한 번 입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뜩이나 분양 안 되는데 원가율이 높아져? 그럼 아파트 분양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분양 가격이 올라가면 또 미분양 나오겠죠. 예. 금리도 높은데 악재가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 수주를 끌고 올 수 있는 건설사면 모르겠는데, 국내 이제 건설 현장 집중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많이 피해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해서 이렇게 쭉 한번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우리 공부방 통해서 계속 올려놓고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같이 보고 싶다,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영상 소개란에 텔레그램 링크 있거든요. 그냥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제가 어떤 내용 얘기하고 있는지 약간 그냥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어필 좀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홍보 영상을 오랜만에 찍는데 이전에 이제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우리 이런 식으로 매매하고 있어요 라고 안내드렸던 거 기억해 주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최근 한 달 4개 영상의 결과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5월 1일 거 여기에서 3, 4%, 4, 5% 이렇게 올라간 거 말고 자, 보시면은 테크윙
10% 이상 올라갔고 JVM 24%의 수익이 나왔는데 어떨 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는지 보여드리도록 하자면요. 테크윙 6,830원 완전 저점에서 이렇게 안내 드렸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올라가고 있고요. JVM 같은 경우에도 이 당시 2250원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 얼마다? 2520원. 예, 많이 올라가는 모습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서 쭉 보도록 하자면 5월 11일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하이로 코리아 22,050원에 안내 도와드렸는데 가격적으로 23,800원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TNL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자면 자, 여기 정확하게 49,400원에 안내 도와드렸는데 자, TNL 같은 경우에는 58,000원까지 가면서 17%의 수익을 그리고 이때 마지막으로 실리콘2 안내 도와드렸는데 이 당시에 4,545원이었는데 얼마까지 올라갔다? 자, 5,950원까지 올라갔다. 자, 이외에도 영상에서 보시는 LNF도 지금 이때 당시보다 더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말고도 JLK 당시에 7,700원에 여러분들 안내 드렸는데 얼마까지 갔냐면 11,400원까지 48.4%의 수익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막 4%, 5% 올라가고 이런 걸 제외하고 정말 선명한 1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간 것만 보더라도 이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가장 최근에 이 펄 어비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자, 정확하게 46,250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10% 정도 넘게 수익이 나왔고요. 이때 당시에 이거 말고도 루트로닉 제가 말씀드렸던 25,700원보다 지금 올라가고 있고 신송홀딩스 이 종목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한번 올라갔던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짜잘짜잘한 걸 제외하더라도 여러분들께 낫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다? 자, 멤버십 영상 보통 주에 한 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멤버십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거든요. 한번 클릭하시고 입장을 고려해 주셔라. 그럼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빠졌을 때에도 이거 지금 너무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뭐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어제 영상까지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요만큼 조금이지만 올라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만족하지 못했고 요 다음을 한번 노려봐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핵심 포인트가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최근에 뭐 수급이나 이런 게 너무 좋다 보니까 두산에 무슨 일 있나 해서 이것저것 좀 살펴보게 되었을 때 현재 보여지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형원전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랑 MOU를 체결했다는 뉴스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죠? 핀란드 같은 지역은 현재 뭐 나토니 뭐니 해가지고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웨스팅하우스랑 한국이랑 어느 정도 이야기의 진전이 보여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어느 정도 양보하는 것도 있겠지만 해외로 보다 더 많이 수주 물량을 쌓아나갈 수 있는 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요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SMR 관련된 내용들도 아주 긍정적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지금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두산이 투자도 했지만 여기에 주기기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이러한 계약을 맺은 이런 기업이다라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용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라면 그냥 발전 여기에만 쓰였다면은 이제는 석유화학 공정에서도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플랜트 사업이 석유 관련된 사업이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이게 경제성을 입증하기라도 한다? 그러면 엄청난 후속 수주가 기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두산이 1조 정도를 들여가지고 초기에 이 고객 모으는데 고생하는 게 상대적으로 덜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런 부분도
가격에 프리미엄이 더해지는데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것보다 혹은 이것만큼이나 좋은 내용이 한 가지가 남아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작년에 두산의 매출 비중을 보면은 제일 컸던 게 원전일까요? 다시 원전일까요? 뭐 석유화학 뭐 이런 쪽일까요? 아닙니다. 가스터빈이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였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만들어서 납품했던 가스터빈이 최초로 발전을 개시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매출 엄청나게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 후속 수주 역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해외에서도 다시 이야기들이 한 번씩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도 연결되다 보면은 두산은 원전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스터빈도 있다라는 인식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가스 쪽이 뉴스로 많이 안 나와서 모르시겠지만요. 작년에 정말 두산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저 기술력이 나중에 수소랑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럼 향후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 역시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수급을 딱 봤을 때 뭐가 보여지냐? 아, 오늘도 외국인이 또 샀습니다. 결국에 오늘도 이러면 개인만 털릴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면 뭐 별다를 거 있나요? 두산은 뭐다? 외국인이 매수하면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매집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상승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이어지면요. 그냥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자리나 아니면 이러한 자리에서 결국 외국인이 매수를 해지니까 올라갔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자, 일단 이거 보여지게 된다면 편하게 보시다가 좀 차트를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심플하죠? 일단 이 지지라인은 21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121선 돌파를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위에 있는 일단 240, 60 겹쳐있는 부분까지는 단기적으로 꿈틀거릴 것이고 여기마저 돌파하면 저는 다시 한번 481선까지 도전을 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는 단순하게 핵심 포인트들만 보시면서 두산을 전략을 짜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원전 관련되어서 뭐 소형 원전도 그렇고 기대감이 높아지는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런데 원전뿐만 아니라 가스터빈에서도 이게 정말 돈 되는 사업인데 돈 되는 사업인 만큼 기대감 높아지는 소식이 들려오다 보니까 이것도 주가 부양에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계속 매집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훌륭하다. 그럼 이거 이어지기만 하더라도 편안하게 보셔도 괜찮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지라인은 21선 보시면 되고 올라갔을 땐 121선 돌파하면 241선 부근인데 여기마저 뚫어준다면 이게 진짜 481선까지 요만큼 노려볼 수 있겠다. 자, 말씀드리면서 에너빌리티의 현재 상황 정리를 최종적으로 맞춰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